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인데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고대 그리스가 여기 있죠. 여기 생겼는데 여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만들어 그러고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로마 대충 그랬는데 여기를 발칸 만들어 그러는데 이 밑에는 뭐야 다 섬이지. 그러니까 그 반도라는 거는 지역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산이 많다는 얘기야. 산이 많다. 우리나라도 반도잖아. 한반도라 가지고 뭐가 많아? 산이 많죠. 우리는 교가의 그 초중고가 다 교가 노래 있잖아. 교가의 노래 보면 다 산이 들어가거든. 서울에는 좀 평야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은 강 하부잖아. 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여튼 얘네도 반도라 가지고 산입니다. 산. 그래서 도시가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폴리스라고 도시국가 형태로 만들어지죠.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이고 플라톤은 아테네 귀족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신분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다음에 뭐 학문적으로든 육체적으로는 그 레슬링 선수도 했었거든요. 플라톤이 레슬링 경기에서 우승 경력도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단어 뜻도 어깨가 넓은이라는 뜻이에요. 엄친하죠. 신분도 좋고. 그러니까 얘는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네는 비천하고 나는 우월해.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북방 쪽이 이민족 이게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아테네로 치면은 여기 오랑캐 같은 그런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애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아테네로 유학 와가지고 플라톤 밑에서 배웠어요. 플라톤이 세운 학원 이름이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이거든요. 그 아카데미아에서 별명이 아카데미아의 정신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다 이 아카데미아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죽고 나면 계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신이 여기야. 마케도니아 출신이잖아. 이때 당시에 또 헬레니즘 시기 직전이라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하던 시기라 가지고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그 식민 통치 당하던 그런 시기야. 그래서 이제 뭐 신분적이든 정치적이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 아카데미아를 물려받지 못하고 플라톤 친척이 물려받았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보통 뭐 이런 쪽 계열은 중국에서도 유학 발전하는 거 보면은 한족들이 이랑 기랑 나누고 현실세계 이상세계 나누고 나는 이상주의야 뭐 이런 거 하거든. 근데 오랑캐들은 현실주의 하면 한단 말이야. 청나라 고증학 이런 거. 여기도 이 주류 세력이 아니라 비주류 세력이고 현실 이런 거. 그러니까 플라톤이 좀 무시했던 비천한 물질의 세계 이걸 긍정하는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이해가요? 그래서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학문인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가장 큰 차이점. 75페이지 1번은 일단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현실주의라고 돼 있죠. 현실주의인데 선은 현실적입니다. 선이 좋음이야. 선이 좋을 선자죠. 착할 선자, 좋을 선자. 그 좋음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현실 세계도 있고 좋음은 현실 세계에 있지만 좋음 자체 그러니까 좋음의 개념, 원형 이런 건 어디 있다고?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기억나니? 플라톤은. 근데 그거를 구별을 했는데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세계는 없어. 존재하는 건 현실 세계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 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비판하는 거지. 얘는 줄로 잘라가지고 여기 또 좋음이 있지만 그 좋음은 그냥 좋은 것 자체의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좋음이 현실 세계에 있다. 그리고 이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통입니다.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 뭐였지? 지, 덕, 복, 합일절 기억납니까?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간다면 무조건 뭐하다? 그거를 행할 수밖에 없다. 기억나죠? 지행 합일절.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제대로 아는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덕복 합일절이지. 지덕복 합일설. 그래서 인간의 이성 플러스 근데 요까지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개념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잖아요. 이상주의가 아니지. 여기다가 뭘 플러스 강조하냐면 현실적인 개념을 추가해요. 실천을 해요.
실천 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저번에 요한이가 그때 담배 폈니? 이번 주에 담배 피는 걸로 하자. 너 아니었니? 근데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뭐야, 요한아?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니? 네가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네가 왜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 제대로 몰라서 담배를 못 끊는 거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너가 제대로 알아도 너가 뭐가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의지 박약이라서 담배를 못 끊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조금 더 현실적이죠. 내가 담배가 해로운 걸 진짜 해로운 걸 알고 있어도 그 해로운 나한테 안 좋은 걸 있지만 못 보고 있잖아 지금. 그치? 못 보고 있는 이유가 알더라도 그게 몸에 해롭다는 걸 알고 있어도 이게 실제로 니코틴 중독되고 뭐 화장실 가가지고 막 배설 활동이 안 된답니다. 중독자들 얘기 들어. 그래서 아씨 너무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한 대 피면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렇게 한대. 의지가 좀 부족한 거다. 그래서 두 개 현실적인 요소인 실천 의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은 지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지식이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주의라고 표현해요. 주의주의.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주의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지식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지식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지식 플러스 뭐 의지도 같이 강조한다. 이게 주의주의야. 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주지의를 비판한다고 되어 있죠. 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 의지, 그래서 현실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아래쪽 목적론적 세계관. 자, 모든 존재에 다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현실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모든 존재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 보드마카의 존재 목적은 뭐야? 왜 만들어졌어요? 잘 쓰여져서 지식을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거죠. 얘는 본질적 기능이 충실하는 상태인 거죠. 이해가요? 근데 보드마카의 뭐 목적은 요거고 의자나 책상의 목적은 잘 앉아가지고 필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뭐야? 행복이에요. 행복. 인간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걸로 봤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이 실제 선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인간만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니야. 모든 존재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목적이 뭐다? 행복이다. 근데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죠. 제쌤이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저의 행복을 찾아서 수업을 빠지고 떡볶이를 먹으러 갈 겁니다.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가 뭐랬어요? 여기 명칭을 기억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지 않았나? 다음 때 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덕에 따르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놔. 행복이 에우 다이 모니아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에우 다이 모니아를 번역한 건데 에우가 유포리아 뭐 이런 단어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 정도 되면 알 수도 있는데 유포리아가 행복이라는 뜻이야. 완전한 행복이 유포리아인데 열광, 한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유포리아의 앞에 나오는 에우라는 단어가 좋다는 뜻이야. 그리고 다이모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영혼의 상태. 이게 행복입니다. 좋은 영혼의 상태. 오늘날 따지면 웰빙이랑 비슷한 의미가 웰빙. 괜찮지? 근데 웰빙은 좋은 영혼의 활동이 좋은 영혼의 상태가 덕에 따르는 상태가 좋은 영혼의 상태인데 여기 말하는 덕이라는 단어는 아레테라고 합니다. 이 아레테는 어떤 상태냐면 본질 기능의 탁월함이 아레테입니다. 보드마카는 본질 기능이 뭐라고? 글씨가 쓰여서 전달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다른 보드마카인데 얘는 글씨가 되게 리트릿한 주의에 비해서 글씨가 잘 흘려가지고 너는 전달이 잘 안 되잖아. 본질 기능이 탁월하지 않은 상태지. 이해가요? 얘는 덕이 없는 보드마카고 얘는 덕이 있는 보드마카라지. 괜찮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으로 하면은 얘는 그럼 본질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야. 인간으로 치면 이 상태가 행복한 상태예요. 오케이? 근데 인간의 본질 기능은 뭐라고? 인간의 본질 기능.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당대의 덕을 이렇게 봤거든. 플라톤한테 설명하지 않았나? 인간의 본성은 고대 그리스는 뭘로 본다? 이성으로 본다. 이성으로. 돼지는 이성이 없잖아. 떡볶이를 먹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이성을 발휘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돼지 떡볶이는 돼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돼지는 이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가마다 다 관점이 좀 다른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기 십조주의 할 때 방금 설명하고 왔는데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봐.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로부터 독특한 거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마르크스 같은 거는 인간은 노동할 수 있는 존재다.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다. 강사가 되는 거는 강의를 통해서 강사가 되는 거고, 학생이 되는 거는 공부한 흔적들을 통해서 학생이 되는 거고, 배우 학자니까. 그런 거. 근데 고대 그리스는 뭘로 봤다? 이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면은 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거는 본질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가 행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가다가 수업하다가 막 오늘 강의 좀 개쩌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끼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죠? 너네도 뭐 공부하다가 유독 뭐 어떤 날은 좀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잖아. 역시 그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상태. 학생이 원래 해야 되는 거 공부를 하는데 그게 좀 잘 된 상태. 기분이 좋은 그게 행복. 이해가죠?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요 용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이게 유덕한 삶이고 이 유덕한 삶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지덕목 합일설이고 지덕목 합일설이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덕이라는 거는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덕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덕의 종류 안에 지가 들어가요. 지성적 덕, 인성적 덕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둘이 소크라테스는 같다고 봤는데 지혜나 행복이랑 같다고 봤는데 여기는 지혜는 덕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고 이 덕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야. 이 유덕한 삶을 살면 그게 행복한 거니까 덕이 먼저 있고 그거에 따라 살아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행복이.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전부 덕이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요? 덕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뭐 갑자기 파산을 해. 왜 불행할 수 있다고 봤던 거야. 스트레스. 그래서 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래쪽 덕윤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덕윤리, 이 덕이라는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플라톤의 덕은 뭐였습니까? 어떤 게 플라톤의 덕이었지? 이런 거 잊지 말고 지용절정 이게 플라톤의 사주덕이었지. 지용절정이 뭔데? 이거 하나 뭐예요? 지용절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4개. 그래서 덕이라는 거는 영혼의 각 부분이 이건 똑같습니다. 플라톤이랑.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개념이 플라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만의 개념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덕이라는 개념이 이후에 영혼의 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5번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였고 똑같이 어떻게 형성돼요? 6번 부천적으로 형성돼요. 부천적으로. 플라톤은 이걸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천적으로 형성됩니다. 자, 근데 플라톤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눴죠. 인간의 몸에 머리, 가슴, 배가 있듯이 인간의 영혼에도 머리에 해당하는 그 이성, 기계, 욕구 이런 세 부분이 있다. 기억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개로 나눴는데 뭘로 나눴냐면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이성을 되게 강조하잖아. 이성에 따르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잖아. 덕에 따른다는 게. 그래서 이성이 있고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어. 이 비이성적인 부분이 욕구적인 부분이에요. 절제에 해당하는 플라톤에 따르죠. 그래서 7번은 지성적 덕이고요. 같은 말로 지적인 덕이라고도 부릅니다.
8번은 품성적 덕이고요. 다른 말로 도덕적 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영혼의 구분에서 지성적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품성적 덕은 영혼의 동물적인 부분에 해당해요. 사유, 욕구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지성적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죠. 이게 9번 지혜입니다. 지혜. 지성적 덕은 그래서 지혜를 말해요. 품성적 덕은 이거 플라톤은 똑같이 플라톤도 기계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가 뭐였어? 용기. 그 절제는 뭐가?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가 절제. 플라톤적 개념이었잖아. 여기도 비이성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거,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게 품성적 덕이야. 그게 뭐냐면 10번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용.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사실은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도덕적 덕, 품성적 덕이 형성되는 건데 제 신문상으로는 선지상으로는 같은 걸로 보세요. 10번 중용입니다. 품성적 덕은 중용, 지성적 덕은 지혜. 자, 아래쪽 형성 방법으로 되어 있죠. 아까 덕은 어떤 개념이라고? 후천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면 덕은 확충하는 거야? 아니면 형성하는 거야? 형성하는 걸로 나와야 돼. 후천적이니까. 자, 지성적 덕은 뭘 통해서 형성하냐면 만들어지냐면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져. 이 교육과 학습은 뭘 통해서 하는 거냐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 나중에 뭐라고 비교해서 나올 거냐면 에피쿠로스가 조금 이따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그런 거고 공동체 생활 이런 거 하지 말고 개인적 행동적 삶을 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비교해서 알아야 된다. 자, 품성적 덕은 어떻게 형성될 거냐면 실천과 습관을 통해서 형성될 거예요. 실천과 습관을 통해서 형성. 어떤 걸 실천하는 거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저 위에서 뭐 했어요? 담배를 끊으려면 뭐도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담배를 끊으려면 뭐가 필요해? 의지도 필요해. 의지. 바르게 아는 것도 필요한데 지혜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다는 게 요거예요. 실천과 방법을 통해서 중용을 형성해야 돼. 학습해야 돼. 괜찮죠? 그래서 주의주의죠. 주의주의.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지성적 덕은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 덕의 종류에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같은 게 있는데 실천적 지혜만 밑줄 거나 실천적 지혜에 밑줄 긋고 뭐라고 되어 있니? 실천적 지혜. 중용을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실천적 지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용이라는 개념은. 근데 그 중용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성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실제 성경 이렇게 나와. 중용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파악할 수 있다. 혹은 중용은 이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중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성 없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덕이라는 거는. 그리고 품성적 덕은 옆에 나와 있는 거 연기, 절제, 긍지 같은 개념들이거든. 중용이잖아. 중용이 뭐야? 가운데를 채택한다는 거죠. 가운데를 사용한다는 게 중용이잖아.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덕이 있는 거야. 덕이 있는 품성 상태인 거야. 품성적 덕은 가운데 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걸 선택하는 거라고. 이거 플라톤 선지로 나왔어요. 플라톤 선지에 용기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맞다고 틀리다고? 용기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은경아, 맞을까 틀릴까? 은경아, 용기라는 것은 플라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서 둘 다 공통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용기라는 게 맞아 틀려? 왜 틀릴까? 맞아? 아니야. 적절할 때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게 덕이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용기야. 괜찮지? 어떤 사람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인가 아마 거기서 책에 나왔을 건데 사례를 뭘 들었냐면은 그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전쟁을 하잖아. 페르시아 전쟁에서. 자, 대군을 마다
딱 이렇게 대공과 넓은 공판에서 만났어. 그래서 그리스 장군이 오씨 너무 우리가 전력이 열세잖아. 전력이 열세죠. 그대로 맞짱뜨면 어떻게 돼? 몰살당해, 몰살당해. 그래가지고 이 군대를 뺐습니다. 군대를 폐각을 시켰어.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나와가지고 군사를 후퇴시키는 거는 비겁한 행위지. 장군으로 싸면 안 되잖아. 싸우고 나갔는데 적들이 너무 많다고 퇴각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은 어때요? 그냥 싸우면 당연히 개죽음이죠 그냥. 이거는 군사를 물리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절벽에 매복을 한 다음에 페르시아 군대가 절벽을 지나갈 때 위에서 뭐 활을 쏘고 돌을 굴리고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그 군대한테 이겼다, 승리했다. 이게 용기 있는 행위라고. 이해갑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에요. 중용이라는 거는. 11번이 중용입니다. 중용. 중용에 대한 특징들은 다 외워둡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중용. 자, 중용은 산술적 중간값이 아닌 12번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입니다.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 이것도 선지인데, 기출 선지인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중용이란 것은 요하나 중용이라는 것은 미덕과 악덕 사이의 중간값을 얘기한다. 맞을까? 틀려? 중용이라는 것은 미덕과 악덕 사이의 가운데 값을 말한다. 맞아, 틀려? 아니야, 틀렸습니다. 과도함이나 부족함이나 둘 다 악덕이에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두 악덕 사이의 중간값을 말해요.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 그러니까 교재나 교과서에는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한 얘기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두 악덕 사이의 중간값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추론 문제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겠죠. 같은 말인데 헷갈리게 만들어서 선지를 만들어내는 거다. 근데 그런 선지들이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엄청 많아요. 여기. 많이 연구된 파트고 누적된 선지들이 많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내용이 좀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틀린 파트입니다. 오데리스 파트에서. 잘 따라와라. 그리고 2번 두 번째 거 12번이 그래서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 중간값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거 뭐 무슨 뜻이야 이거 점 3개 이렇게 점 3개는 따라서라는 뜻이야. 따라서 나는 이런 거 만들 때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호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따라오세요. 이거 알고 있고 이 점을 이렇게 역삼각형을 점 3개 찍으면 뭐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 표현 요것도 자주 써요 내가. 그 프린트 만들 때. 그래서 여기는 위로 삼각형 점 3개니까 역삼각형이 아니라 따라서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과도함과 부족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사이의 중간값이니까 중용이라는 개념도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자, 2번 행동과 감정에 모두 중용이 있으나 13번 그 자체로 나쁜이라고 쓰세요.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감정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나쁜 감정 행동 같은 게 뭐냐면은 질투 같은 개념을 말해요. 질투나 절도 이런 거 있잖아. 질투는 그 자체로 나쁜 개념이죠. 그러니까 질투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한다고 해서 적은 질투와 많은 질투 사이에 중간 질투가 좋은 개념이 될 수 없잖아. 이해가요? 이런 거는 중용이 없습니다. 질투에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에요. 절도도 조금 하는 절도랑 많이 하는 절도 사이에 중간적인 절도가 먹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절도 같은 개념에도 중용이 없어. 모든 실제 선지도 그래서 모든 행동에는 중용이 있다가 오답 선지입니다. 그렇지? 중용이 없는 그 감정 행동들이 있다고. 그리고 아까 중용은 뭘 통해서 파악한다 그랬어요? 중용은 뭘 통해서 파악해?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 이성 중에서 실천적 지혜만 아까 밀주를 끄라 그랬죠. 그것도 개념을 알았구나.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파악하고 중용을 반복하면 뭐가 형성된다? 분성적 덕이야. 분성적 덕. 자, 지혜.
지성적 덕인 지혜는 어떻게 하면 형성, 둘 다 형성되는 거랬지. 덕은 형성되는 거다. 실천적 지혜, 지성적 덕 이런 건 뭘 통해서 형성됩니까? 아까 외워야 된다. 뭘 통해서 형성됐어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고, 품성적 덕은 뭘 통해서 형성되는 거였다?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뭐 교육이든 습관이든 이거 반복, 실천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고, 습관이든 교육이든 둘 다 어떤 원래 덕이 없었는데 이걸 거듭하다 보면,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지성적 덕이 생기고, 습관을 계속 실천을 하다 보면 본성적 덕이 생긴다. 마지막 국가론. 자, 인간은 14번 무슨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무슨 동물?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아까 교육할 때 얘기를 했지. 교육을 누구한테 받겠니? 공동체로부터 받아요. 교육을. 그래서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그런 얘기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국가 형성은 인간의 15번 자연적 본성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본성이다. 이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게 듣고 넘기세요. 혜택론이 있고, 국가 권위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야.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우리한테 혜택을 줬으니까 국가한테 충성해야 된다. 이걸 혜택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국가라는 거는 그걸 본성론이라고 그러고, 동의론이라고 하는데, 사회 계약론 같은 게 동의론을 느껴요. 사람들끼리 서로 동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만드는 국가지,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게 동의론적 입장이고, 정의론이라거나 플라톤의 정의론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이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 국가 권위에 충성해야 돼. 그런 거 정의론적 입장이란데. 대사님, 여기 본성, 동양에서는 천명론이라고 합니다. 천명론. 동양에서는 군주가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충성해야 돼. 이런 개념이고. 근데 그건 이제 본성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연스러운 거다, 인위적인 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짓는 거는, 국가를 만드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러운 겁니까? 국가는 아니면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없을 수가 없는 개념이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져야 돼. 모든 집단 공통입니다. 기사님, 사회계약론에서 어떻게 봐요? 사회계약론. 국가가 없는 상태가 있어, 없어? 있지. 사회계약을 맺기 전에 국가가 없잖아요. 이해가요? 둘이 구분을 해야 된다. 본성론이랑 동의론은 개념인데. 15번이 자연적 본성이었습니다. 자연적 본성. 국가 형성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가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나 국가가 무조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생존 개념이야. 생존을 혹시나 내지는 하게 되면 이 개념을 배울 건데 여기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론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고, 동의론, 아까 여기 나오는 사회계약론 이런 거에 속하는 거야. 자, 국가라는 거는 16번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최선의 공동체. 왜 최선의 공동체냐면 17번 완벽한 공동체. 그리고 18번 자족적 공동체. 자족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이런 표현, 왜 최고이자 최선이고 완벽한 공동체고 자족적 공동체냐면, 국가 이전의 공동체들, 여기는 가족이나 마을 같은 게 좋대요. 가족이나 마을 단위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그 내부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 나머지는 되거든. 이런 치안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양육은 가족 단위에서 되지. 치안, 보호 뭐 이런 거는 마을 단위에서 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안 되냐면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은 국가 단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교육. 이거는 좀 오늘날 인식하고 좀 다른데, 이때는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국가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여기 국가는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도시국가 단위 이 정도는 돼야 이름난 학원, 학교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테네 그래서 학교 2개 있어요.
리케이온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학교 있고 아카데미아라고 플라톤이 세운 학교 하나 있어요.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는 학교를 세울 수 없고 교육이 안 돼요. 괜찮지? 근데 아까 우리가 지성적 덕을 함양할 수 있는 건 뭘 통해서? 지성적 덕은 뭘 통해서 가능했지? 교육을 통해서. 마을 단위에서는 지성적 덕을 함양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 공동체는 다 긍정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마을이든 국가든 마을이든 가족이든 다 좋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의 공동체고 더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해. 그래서 국가라는 거는 이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동체, 자급자족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밑에 다른 공동체도 선을 추구하지만 생존 같은 거 가족이든 마을이든 생존 같은 거는 뭐 보장을 할 수 있지 치안 이런 거 양육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최상의 선인 식구 행복은 오직 국가 안에서만 행복을 달성하는 괜찮죠? 그래서 행복이 중요하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없고 이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뭘로 봤냐면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정치활동을 봤어요. 정치활동을 하려면 국가가 있어야겠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를 정치활동을 하는 게 가장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로 본 거야. 이성의 탁월함이 본성 기능의 탁월함 이성이나 우리 본성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그 상태가 정치활동이다. 그러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정치활동은 국가에서만 되겠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여기는 근데 소크라테스랑 플라톤까지 봤니? 문제 풀었니? 저번에? 안 풀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풀었으니까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니? 네, 일단 한번 보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들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이 아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봤다. OX. 소피스트들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이 아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봤다. OX. X지. 왜 X입니까? 보편적 진리 같은 게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소피스트들이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봐요?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지. 경험을 통해 인식한다는 건 맞아. 근데 상대적 진리를 이성이 아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이해가니? 밑에 2번. 자,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돌보며 진리를 찾아야 한다. 누구야 이거? 영혼의 돌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혼의 돌봄. 빈칸질을 했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돌봄 어디 키워드였어? 소크라테스 키워드. 소크라테스 맞습니다. 진리를 탐구할 때는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의된 말을 사용한다. 주지주의죠. 이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누구랑 비교해서? 소피스트리랑 비교해서. 아래쪽 플라톤. 1번 플라톤은 방위자와 생산자가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OX. 플라톤은 방위자와 생산자가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OX. 오지. 왜? 마부 기억나니? 마부 비유. 말을 잘 듣는 말이 누구였어? 기계가 상대적으로 조금 말을 잘 듣는 말이었고 말을 안 듣는 말이 욕구가 말을 안 듣는 말이었지. 이 기계와 욕구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야 돼? 마부인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 근데 이성이 누군데? 국가로 따지면 통치자고 기계가 누군데? 방위자고. 이기욕 통방생 지용절정 이게 다 외워야 돼. 여기는 이 욕구를 가진 계층은 누굽니까? 생산자가 방위자가 통치자의 명령을 잘 받는 상태. 이게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거 통치자의 지혜에 따라야 된다고 본다. O입니다. O. 플라톤은 통치자가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소질에 따라 선발된다고 본다. OX. 통치자가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소질에 따라 선발된다고 봅니까? 플라톤? X야. 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다 뭐였어요? 덕이라는 거는 후천적인 거. 자질 플러스 후천적 교육을 통해 지혜의 덕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 소질만 따라서 선발되는 건 아닙니다. 선천적 소질도 받고 후천적 교육 받아가지고 자격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은 플라톤은 절제에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본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외울 때 이것도 같이 합시다. 어차피 여기 나오는 선지들도 다 알아야 되는 선지들이거든.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고. 그래서 외울 때 빈칸지도 외우고 플러스 이것도 같이 시험 치세요. OX도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는 다음 시간 시험 칠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같이 5분 이거 이어서 하고 5분 나중에 쉬어라. 5분 나중에 쉬고 어차피 난 절로 가야 돼서 쉬는 시간 없이 5분 이거 끝나고 나서 5분 쉬세요. 14번 플라톤은 절제를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으로 본다. OX 플라톤은 절제를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으로 본다. OX 이거 13번도 아니라 그랬지. 이거 기억나니? 절제라는 건 어떤 게 절제야? 3번 절제는 어떤 게 절제였습니까? 정모가 어떤 상태가 절제에 있는 상태였어? 절제의 덕을 갖춘 상태. 여기 플라톤이죠. 플라톤 입장에서 절제의 덕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절제의 덕을 갖춘 상태입니까? 은경이 뭐 아까 얘기하려던 뭐 욕구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절제에 있는 상태죠. 그러면 말 자체가 이상해. 3번 같은 경우는 절제에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욕구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절제야. 그래서 틀린 겁니다. 괜찮죠? 천지가 어렵죠? 이탈리아죠. 4번 플라톤은 절제를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으로 본다. 맞니? 절제라는 게 이성이 욕망을 다스렸을 때 발휘되는 덕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5입니다. 4번은 5번 플라톤은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을 봅니까?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제거는 동양사상이든 서양사상이든 욕망을 제거하는 건 아무것도 안 나요. 욕구를 다 뭐야? 통제한다 혹은 절제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건 인간을 벗어나라는 거잖아. 인간을 벗어나는 거는 좀 현실성이 없어서 아무 철학자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작용을 절제하는 것이 혹은 통제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바꿔야죠. 16번 플라톤은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본다. OX X 왜 이건 왜? 그렇지. 두려워할 거는 두려워해야 돼. 그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7번 플라톤은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고 본다. 맞을까 소리? 왜 X? 뭐 어떻게 다릅니까? 인식 방법이 어떻게 달라? 이데아는 뭘로 인식합니까? 이성으로. 기억나니? 다 지계였죠. 이데아의 세계는 다 지계입니다.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요. 세계였죠. 현실 세계는 뭐를 통해서 파악합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다 시계였다. 기억납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여기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 다른 세계죠. 그래서 인식 방법도 다르고 존재 방식도 다른 세계야. X입니다. 낚시 문제죠. 뒤에 인식 방법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앞에 존재 방식은 간단한 그런 식으로 생소한 내용을 이렇게 낚시 문제로 하는 거죠. 8번 플라톤은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고 본다. OX 플라톤이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고 봅니까? 왜 틀렸을까? 내재한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현실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데아는 이거를 쓰면 안 돼.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완전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데아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어요. 사물에 내재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니? 이데아 개의 이데아가 있겠지. 이데아 개니까. 사물에 내재한다는 틀렸어.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을 지배할 덕과 국가를 지배할 덕과 같다고 본다. OX 개인의 영혼을 지배할 덕과 국가를 지배할 덕이 같다고 본다.
이건 뭘까? 개인의 지배, 영혼을 지배할 덕은 어떤 덕입니까? 국가를 지배할 덕은 어떤 덕이고? 다 지혜, 용기, 절제예요. 국가를 지배할 덕이든 개인을 지배할 덕이든 지혜, 용기, 절제가 잘 발휘되는 상태지. 이걸 국가로 치환하면 뭐냐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이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덕이 같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정의로운 상태야. 20번 플라토에 따르면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X. 왜 X지? 인식의 이데아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데아는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데아는 뭘 통해서 인식했었어요? 아까 이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이데아였죠. 현실 세계는 뭘 통해서 인식하고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러면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뭐 현실 세계든 이데아의 세계든 다 해당될 수 없는 거야. 현실의 상황이라고. 인식의 원인인 동시에 인식의 대상인 거죠. 괜찮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와서 같이 매깁시다.